네, 그럼 오늘 장 이슈됐던 섹터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전문가님, 오늘 눈에 띄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그룹주 아닐까 싶어요. 네, 특히나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그룹주들이 일제히 다 좋은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네. 이쪽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지금 두산그룹주 자체가 사실 예전에 이 앞에서 회사가 망할 뻔했죠. 예, 회사가 이때 그 두산이 참 그 대단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경영진들도 참 뭐 대단한 게 이 회사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오면서 많은 역경을 겪고 몇 번을 망할 뻔했거든요. 몇 번을 망할 뻔했고 예전에 그 뭐 낙동강 패널 사건부터 시작해서 낙동강 패널 사건 때 한번 망할 뻔했고 2008년도에 두산 밥캣 임수하면서 한번 망할 뻔했거든요. 근데 이제 또 한 번 이제 그 두산 이브더제니스, 두산건설에서 이제 그런 PF 부분들이 부실이 많이 나오면서 그때도 이제 굉장히 밥캣을 인수한 자금도 되게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그 두산건설까지 계속 말썽을 일으키면서 회사가 거의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만큼까지 두산이 떨어졌다가 이제 어느 정도 뭐 팔고 본인들 이제 어떤 회사들 알짜 회사들 자산들 뭐 두산타워도 매각하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좀 살아서 올라오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두산의 영업이익이나 이런 게 좀 괜찮다라고 나오면서 두산그룹주부터 먼저 이제 상승을 좀 시작을 했는데 두산부터. 네, 지금 요즘에는 이제 또 그 원자력 관련주들이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한 달 전부터 계속 올라오더니 이제 한미 정상회의를 하고 나서 뭐 미국과 어떤 원전을 협력해서 하겠다. 그리고 뭐 유럽에서 이제 그 원전 같은 경우를 뭐 환경 뭐 어떤 그런 ESG 사업에 집어넣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그 원전 탈원전 정책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회사가 뭐 희망이 없어 보이던 그런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그룹주 자체가 시장에서 조금 부각을 받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그 소형 원자로가 굉장히 좀 핫한데 네. 이 흐름이 이제 어디까지 갈 것이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도 좀 약간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전에 그 소형 원자로 얘기가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었고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소형 원자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참여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그냥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가 경제성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실제로 전력을 생산하고 어떤 효율을 높이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소형 원자로가 좀 필요하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좀 약간 인식인 것 같고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두산중공업, 두산이 이제 좀 움직이는데 전반적으로 근데 두산 같은 경우도 두산중공업, 두산그룹주들이 지금 상승을 뭐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주고 하락을 하나 싶었는데 어제 한 4%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두산 같은 경우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면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뭐 그냥 오늘 바로 그냥 덮어버리면서 올라가 버리는 또 이런 상황이 나와서 약간 예전에 동국제강이랑 그런 어떤 철강주의 흐름을 보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시장이 괜찮으면 시황이 괜찮으면 저 같은 경우도 보면서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하루 정도의 이런 중간중간에 어떤 조정들이 그냥 속임수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한 어떤 종목들은 장중에 조정을 다 받아버리면서 그냥 며칠간 조정을 잘 주지 않는 어떤 모습을 보여서 약간 잡아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부담스러운 건 이제 시장 자체가 좀 약간 불안불안하고 시장이 좀 약간 지수가 좀 부담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관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 두산뿐만 아니라 지금 두산중공업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아요. 근데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차트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막판의 슈팅은 지금 개인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의 이제 상승.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조정을 주고 밑으로 좀 조정을 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지금 개인들이 참지 못하고 여기서 지금 매수가 갑자기 붙으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를 해버리고 여기서부터 지금 개인들이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슈팅이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 이걸 보면서 두산중공업 사고 싶다라고 봤을 때 오늘도 많이 올라서 오늘 장중에 20%를 찍고 내려왔는데요. 네. 이 장중에 여기서 지금 물리신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네, 보시면 맞아요. 많이 대량 매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지금 어제 조정처럼 다시 아래 꼬리 달고 그냥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 나올까 봐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가담을 하면은 좀 이 종목이 아예 못 간다라는 게 아니라
좀 단기간으로 조금 약간 물릴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생각하면서 매매를 한다면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분할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산중공업 자체가 지금 고점을 찍었다라기보다는 이제 매매를 하는 방법, 매수를 하는 방법 속에서 약간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산 밥캣 같은 경우는 이게 기계 관련주고 이제 원전이나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데 두산그룹 자체의 어떤 실적 개선이라든지 두산 밥캣 기계주 이거 자체의 어떤 실적 개선 이게 약간 사실 오늘의 상승이 돋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고가 윗꼬리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수급도 기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던지거나 하지 않았고 일단 거래량이 늘면서 윗꼬리를 맞았는데 오히려 두산중공업보다 약간 그 두산 밥캣이나 아니면 두산인프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도 이제 회사가 쪼개지는 어떤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밥캣에 대한 지분을 이 두산인프라는 사업 부분은 현대중공업그룹으로 넘기고 밥캣에 대한 지분은 두산중공업 이 회사를 두 개로 쪼개갖고 이제 나중에 향후에 이제 분할이 돼서 두산중공업 주식으로 바꿔주는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일단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도 여기서 횡보할 때 이 횡보권 하단에서 좀 잡아보는데 시장이 약간 좀 불안하니까 조금 약간 관망을 하자라고 했더니 그냥 올라가 버렸어요. 이거 제가 계속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도 좀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아 보이고요. 일단은 그 두산 밥캣이나 두산 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은 조금 피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산 같은 경우도 조금 당연히 많이 올라왔으니까 일단은 두산 밥캣, 두산 인프라 이런 경기 개선에 관련된 어떤 이런 종목들 조금 약간 눈여겨볼 필요는 있지만 사실 조정이 나오는 이번 주 내로 이제 조금 관망을 하면서 좀 내려오는 모양이나 아니면은 그 만들어지는 이후 모양들을 좀 보면서 천천히 좀 분할로 대응을 하시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장 상승세를 보였던 두산그룹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흐름을 다 살펴주셨습니다. 두산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너무 올라왔기 때문에 당분간 조정을 조심하자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대신에 두산 밥캣이나 두산 인프라코어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조금 전에 두산중공업을 또 필두로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원전협력 기대감으로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잖아요. 네. 네, 두산중공업은 조금 전에 언급을 하셨으니까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의 흐름을? 이 원자력 관련주들이 장기간 속에 큰 하락을 경험을 하다가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큰 흐름으로 지금 상승을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예전에 이게 한정기술의 차트인데요. 한정기술의 차트인데 지금 이렇게 장기간 동안에 지금 거의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21년도까지 한 10년여를 하락을 계속 탈원전 어떤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10년을 하락을 하다가 좀 잠자는 어떤 그런 부분의 주식을 조금 깨우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조금 이 원자력 스마트 원전 이게 지금 어디까지 좀 파장을 좀 줄지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정 기술 그리고 한정 KPS죠. 한정 KPS. 이 원자력 관련주를 어쨌든 간에 관심을 좀 가지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시장이 이제 조정을 근데 여기서 1파, 2파까지 왔기 때문에 3파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조금 천천히 느긋하게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결론을 먼저 드리고 네. 대신에 이제 틈새 시장이 있어요. 틈새 시장. 그러니까 한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우리기술 이런 것도 아직 많이 오르진 않았고요. 그리고 근데 이 중에서 보성파워텍, 보성파워텍도 아직은 이제 그 원자력 관련주들 중에서 아직은 이제 좀 횡보를 하면서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지금 한정기술이랑 한정 KPS 제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딱 먼저 이 모범적인 패턴이 보성파워텍이에요. 보성파워텍. 지금 이거를 요렇게 보면 뭐 한정기술, 한정 KPS랑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시간호의 그런 어떤 취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은 시가총액이 지금 한 1,200억 정도 되는데 기업의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매출도 한 1,600억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영업이익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게 만약에 원자력 그 소형 원자로 이게 지금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지고 그런 어떤 정책들이 이어진다고 하면 그 소형 원자로라는 게 거기서 이제 그 전력을 생산하면서 물도 생산되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게 네. 우리나라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기술이 좀 앞서 있다 보니까 그게 중동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시장이 실제로 개화가 돼서 좀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네. 제가 일단 한정 KPS, 한정 기술 어떤 그런 어떤 보성 파워텍 이런 회사들은 어떤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고 치면 그 네. 이후에 실제로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실적을 낼 수 있고 수주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조금 장기적으로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고 그런 어떤 부분에서 첫 번째 일진파워라는 회사를 조금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 우진이라는 회사예요. 우진. 네, 우진 오늘 장중에 상한가도 갔었잖아요. 네. 네,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 왔는데 네. 일단은 오늘 거래량도 터지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를 했죠. 지금 시가총액 1,300억 정도 되는 회사고요. 1,300억 정도 되는 회사고 매출액은 뭐 그렇게 크진 않고 영업이익은 이번에 이제 조금 흑자 전환하는 그런 구조가 보이고요. 일단은 뭐 회사 자체의 영업이익이 크거나 하지는 않은데 이 회사는 이제 그 차세대 그 소형 원자로 개발과 관련해서 그 산업통상자원부 정부 과제에 참여해 갖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논의 뭐 핵 계측기라든지 아니면 제어봉 구동 장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고요. 이제 앞으로 그 이 스마트 원전이 시행이 만약에 된다고 치면 이게 지금 그 실제적으로 한국 원자력이나 아니면 한국 전력에서 좀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것도 신고가 윗꼬리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터지면서 신고가 윗꼬리 패턴. 그러니까 나는 갈 거야라는 어떤 메시지를 시장에 좀 줬기 때문에 물론 이게 당장 가지 않더라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패턴들은 조정이 나와도 결과적으로는 횡보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는 어떤 패턴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을 계속 항상 제가 이런 것들을 예전에도 이구산업이라든지 뭐 대창이라든지 이런 종목 할 때 보여드렸는데 내가 요 자리에서 붙었다. 요 자리에서 이게 앞전에 있는 이 정도의 지금 이 차트로 보면 이제 이런 자리에서 붙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거를 못 견뎌갖고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그런 메시지를 주는 자리예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옆으로 또 장기간에 또 시간을 이렇게 좀 지루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니까 일단은 너무 비중 조절을 못하면 오히려 못 기다릴 수 있고요. 일단 우진이라는 종목하고 일진파워라는 종목을 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 네,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서 전문가가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은 일단 천천히 길게 보자라는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과 흐름을 비교해 보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형 원자로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수혜를 얻은 일진 파워와 우진 눈여겨보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슈 토크부터 유망 종목까지 자세하게 제시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참여 방법부터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항공사들이 괌 사이판 노선 운항을 재개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항공주들이 급등세를 보였거든요. 전문가님, 항공주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며칠 전부터 계속 이제 그 여행주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어떤 그 카지노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 관련주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그 포스트 이제 코로나 이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조금 먼저 반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도 뭐 7월 이후에는 백신을 맞고 뭘 하면은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녀도 되겠다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 뭐 그 백신을 맞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배지를 준다고는 하는데 네. 어쨌든 방향이 좀 약간 그런 쪽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행주하고 지금 그 카지노 주식들 그리고 뭐 극장 관련된 종목들, 그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미래의 어떤 실적을 지금 미리 반영하는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좀 상승을 한 부분들이 가장 이제 그냥 딱 떠오르는 종목이 여행주다 보니까 이제 여행주가 가장 먼저 상승을 좀 준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여행주의 상승이 계속적으로 더 나올 것 같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지금 부분부터는 좀 따라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코로나 시절로 한참 힘들 때
그럴 때 조금 미리 이런 상황들을 어느 정도 예상해서 투자를 미리 해놓으셨다면 조금 훨씬 나을 수 있는, 지금 뭐 그 동안에 이제 다른 것들을 막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매매해서 수익을 내셨으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느긋하게 기다려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 다음 종목들을 가지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항공주죠, 항공주. 네, 항공주 같은 경우가 지금 TA 항공, 오늘 TA 항공이 조금 좀 대한항공보다 못 올라오고 있다가 오늘 좀 한 번에 이렇게 반영을 하려고 하는 이제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TA 항공이 가장 눈에 띄게 좀 상승을 한 2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여태까지 못 올라왔던 부분을 좀 한 번에 반영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항공주들을 쭉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공주가 지금 사실 대한항공 하나 빼고는 다 지금 적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이 적자가 실제로 사업을 할 때 무슨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비행기를 탈 사람들이 많아지고 뭘 할 때 사람도 다 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돈을 갖고 이 항공주를 운영해서 항공회사를 운영해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은 자금 조달 이슈, 그러니까 유상증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이미 유상증자를 먼저 했고 지금 이제 막 흑자를 좀 내면서 그래도 화물 쪽의 부분들이 조금 괜찮아지면서 뭐 흑자를 내고 그리고 와서 지금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급등을 주는 어떤 종목들 지금 당장은 아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기술적으로 매매를 하시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어느 정도 참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물려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아니면 사서 수익이 나더라도 너무 장기간 TA항공 뭐 이런 것들 너무 장기간 투자를 뭐 제주항공, TA항공 또 뭐 진에어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주식이 막 상승하고 나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어느 고점에서 유상증자,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최근에 가장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왔던 게 그 대한해운과 삼성중공업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가가 오르고 업황이 괜찮아져서 좀 주목을 받으면 뭐 옜다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 돈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유상증자를 해버려서 이제 거기서 갑자기 급락을 맞는 이런 일이, 다른 업종들 다 같은 업종들은 다른 회사들 올라가고 있는데 혼자 못 올라가고 밑에서 계속 겨야 되는 이런 고통을 겪을 수 있으니까 일단 그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자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TA항공이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는 가장 이제 지금부터 추가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은 종목이고요. 네. 네, 기술적으로는. 물론 TA항공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 예림당이 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뭐 미니멀하게. 차트는 비슷하죠. 차트는 좀 비슷한데 이 예림당도 혹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를 또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이게 그 TA항공이 좀 상승을 하면서 그 모회사로 어떤 부각을 받으면서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차후에 또 대선을 할 때 이 예림당이라는 종목은 그 유아 관련주 관련해서 좀 오를 수도 있다는 거 좀 미리 알고 계시고, 네, 진에어도 지금 이 LCC 항공사들은 좀 약간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진에어가 이제 그 대한항공의 또 자회사죠. 대한항공의 자회사인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최선호주는 대한항공을 봐야죠.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결론은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결론은요. 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것도. 일단은 여행주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지금 하나투어 9만 원까지 왔어요. 9만 원 넘겼거든요. 하나투어 평상시에도 한 9만 원 정도, 못 갔을 때 한 6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면세점 사업이나 이런 게 성공하면서 지금은 면세점 계약이 끝났어요. 하나투어가. 근데 예전에 그 면세점 사업까지 같이 했을 때는 이제 10만 원이 넘어가면서 10몇만 원까지 갔었지만 예전부터 여행업을 할 때는 항상 제가 그 6만 원대에서 9만 원, 10만 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던 종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하나투어를.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하나투어는 그만큼 왔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만 3천 원 정도 부근이니까 조금 약간 부각을 뒤늦게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좀 추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저도 기회를 조금 노리면서 보고 있었는데 오늘 좀 6%가 올라가서 약간 오히려 이 상승이 반갑지 않은, 네. 조금 더 자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조금 약간 보수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 종목을 좀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제 딸처럼 그냥 네. 제 딸이 예전에 이 대한항공을 밑에서 샀잖아요. 예전에 사놓고 그냥 뭐 매매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가지고 있는데 지금 수익률이 한 뭐 엄청 많이 났겠죠. 지금 한
뭐 19,000원의 그런 유상증자까지 다 받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뭐 거의 한 50% 이상 수익이 났을 텐데 평당가 한 2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냥 개인 투자분들께서 자꾸 매매를 이렇게 활발하게 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면 뭐 저희는 이제 그런 어떤 선수들의 영역에서 계속 샀다 팔았다 이런 여러 가지 시장 장세들을 보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좀 사서 가만히 있을 만한 종목으로 하나 추천을 한다면 이 대한항공이 앞으로도 좀 상승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 시장에 그렇게 크게 많이 부각된 건 아니어서 요 대한항공을 위주로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른 항공주들은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항공주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흐름 다 짚어주셨는데요. 항공주들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화물 운송 부분으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줄이거나 오히려 흑자를 기록했는데 반면에 LCC항공 같은 경우에는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공주들 중에서도 대한항공과 TA항공이 아직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TA항공의 모회사인 예림단까지도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소비 관련한 종목들이 요즘에 연일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조금 전에 카즈나스도 말씀을 하셨고 네. 또 영화관도 최근에 올랐고요. 네. 오늘은 또 노래방 관련한 업종까지도 상승세가 올라가더라고요. 네네. 네, 이 다음에는 어떤 쪽을 집중해 봐야 될까요? 일단은 네. 지금 그런 종목들 중에서 지금 제이 콘텐츠라는 종목을 한번 메가박스를 운영하는 이제 뭐 물론 콘텐츠 주기도 하지만 네. 이 종목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정을 받을 때 이 앞전에서도 조정을 받을 때 못 사서 좀 아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좀 조정을 받을 때 볼 필요가 있고요. 반면 CGV 같은 경우는 알고 계셔야 될 게 하나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CGV 같은 경우 지금 이 종목 또한 제가 아까 항공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 또한 좀 유상증자 조심하자. 이 종목도 조금 지금 현재 회사 상황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회사 상황이 지금 매출이 지금 급격하게 이번에 완전 줄었죠. 급격하게 보시면은 1조, 2조 대에서 지금 1,000억, 2,000억대로 확 줄면서 회사는 완전 지금 그냥 적자인 상태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기 순이익이 지금 2018년도부터 이 CJCGV가 터키 시장인가 어디에 진출을 했다가 완전히 폭망했어요. 폭망해갖고 그때 진출했을 때 어떤 그런 기대감, 지금 현재 주가의 자리를 보면 이게 지금 굉장히 싸진 것 같지만 이게 이유가 있거든요. 12만 8천 원까지 이렇게 급등을 크게 시세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코로나는 요만큼 내려왔죠. 이 전부터 회사가 막 계속 골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터키에 어디에 뭐 투자를 했다가요. 그게 완전히 망필이 되면서 이렇게 망하면서 회사가 이렇게 지금 이 재무제표를 보시면 당기 순이익이 완전히 박살났죠. 여기가 지금 당기 순이익이 완전 박살났어요. 이게 2018년도부터요. 그러니까 코로나고 뭐고 그 전부터 완전 박살났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승 흐름은 괜찮아 보이고 기술적으로는 매매를 할 수 있으나 일단은 좀 어느 정도 많이 상승을 했을 때 계속적으로 나는 이 종목에 끝까지 뭐 갈 거야 라고 했을 때 중간에 암초를 만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다. 가다가 이거 유상증자 터질 수 있다라는 것 좀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거를 좀 약간 신경 쓰고 싶지 않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제이 콘텐츠리의 어떤 조정을 조금 보시면서 제이 콘텐츠 종목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CGV 대용으로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신강석 전문가가 소비 관련 종목 제시를 해주셨네요. 소비 관련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화관 쪽 관련해서 메가박스를 보유하고 있는 제이 콘텐츠리 조정 시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CGV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위험도 있기 때문에 좀 비중 조절을 하면서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했을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또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근조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신 행위, 그리고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내외근조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그리고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도 1부에 이어서 우리 주린이들의 뽀통령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일반 채팅방이 아닌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리고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1부에 이어서 바로 이슈 얘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이제 오늘 건설업종에 대해서 이제 업황 개선을 전망하는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건설주들, 건자재 업종까지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쪽 섹터 오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지금 그 건설주들의 흐름도 괜찮아 보이고 특히 중소형 네. 건설주들의 흐름이 괜찮아 보이고요. 그 건자재 관련주들이 흐름이 좀 괜찮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이전부터 좀 괜찮았었는데 좀 괜찮아 보이고 일단 보강산업 주식을 한번 보면 보강산업이 이 앞전부터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면서 윗골이 맞고 계속 물량 소화하고 또 갈 것처럼 이 앞전에 흐름을 만들었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따라붙은 사람들한테 다시 한번 밑에 하단까지 밀면서 좀 고통을 줬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오는 또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하단에서 좀 대응을 어차피 이 하단을 이탈하면 이 하단을 이탈했을 경우에 또 이쪽에 보시다시피 이런 또 참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요렇게 이제 밀려 내려오는 또 이런 어떤 이 앞전에도 이렇게 횡보하는 권역에서 흐름을 만들다가 위로 못 가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이런 흐름을 만들었었으니까 이 부분에서도 이 하단을 중심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하단을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조금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시멘트 관련들이 전반적으로 다 좀 약간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성신양해라는 종목이 있고요. 상승하고 이 앞전에 횡보권을 벗겨놓고 다시 한번 횡보를 시키는 또 옆으로 지루하게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성신양해 그리고 고려시멘트. 고려시멘트와 성신양해 대북 관련주에도 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예전에 같이 움직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고려시멘트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모헨즈라는 종목, 일단 모헨즈도 뭐 그 시멘트에 대한 그 콘크리트 뭐 그런 어떤 그 관련주인데요. 이게 또 그 대선 테마로는 태안 그쪽에 어디 그 무슨 테마주에도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그 건자재 관련주로도 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보강산업의 모회사죠. 네, 홈센터 홀딩스 요 종목도 조금 보강센터하고 좀 비슷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 건자재 관련주들 다음에 이제 그 건설주들 그 사이에 인테리어 뭐 리모델링 이런 관련주들의 네. 흐름도 또 괜찮아요. 그 이제 대표적으로 벽산이라는 종목하고요. 네, 벽산이라는 종목도 앞전에 이제 굉장히 좀 큰 시세 상승이 나오고 마찬가지 보강산업처럼 좀 약간 횡보를 하는 이런 권역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고요. 히림이라는 종목도 뭐 건설 설계 사무소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횡보하다가 좀 흐름이 좋게 만들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좀 이런
건자재, 뭐 리모델링, 설계 뭐 이런 쪽에 지금 회사들의 차트 모양이 좀 괜찮거든요. 네, 전문가님 근데 오늘 리모델링 쪽에서 NX 주가도 한번 살펴주시겠어요? 오늘 급등세를 보였던데. 일단은 지금 그 전에 제가 하나 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삼목에스폼이라는 회사를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앞전부터 좀 추세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추세 상승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조정이 나올 때마다 지금 조금 매수를 했다가 좀 지지부진해서 또 다시 어느 정도 올라오면 팔고 또 다시 내려오면 좀 관심 갖고 또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좀 전반적으로 큰 추세에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의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앞전에서 말씀드린 예전에도 제가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전에서 말씀드린 그 종목들은 약간 기술적으로 앞전에 뭐 보강산업이라든지 뭐 성신양이라든지 좀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고 이 종목하고 금강산업, 금강공업이라는 두 종목은 조금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금강공업도 이 앞전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 금강공업과 이 삼목에스폼이라는 그 종목은 조금 장기적으로 보자, 좀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을 만들 이 앞전에 좀 끼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조금 약간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조금 아니면 어떤 충격이 있어서 뭐 시장이 하락하거나 했을 때 좀 최우선적으로 좀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지금 금강공업, 삼목에스폼 그리고 지금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NX라는 종목이죠. 싱크대 만드는 회사 말씀하시는 거죠? 네, NX라는 이 종목도 앞전부터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왔을 때 이게 이 종목이 움직일 때 어떤 종목하고 같이 움직였냐면 얘네가 좀 섹터가 달라요. 그래서 한샘이죠, 한샘. 예, 한샘이라는 종목이 앞전에 좀 상승을 만들고 지금 횡보를 하면서 이 인테리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기간 조정을 좀 받았어요. 7월부터 지금 거의 1년 동안에 조금 이 앞전에 계속 갈 것처럼 이렇게 좀 자리를 만들다가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좀 고생을 시켰는데요. 이번 구간에서 지금 NX라는 종목이 지금 그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 이런 종목들도 조금 약간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한샘 그리고 또 하나는 현대리바트라는 종목이죠. 네, 현대리바트. 이 종목도 지금 그 앞전에 이런 상승을 만들어 놓고 계속 갈 것처럼 보였다가 지금 누르면서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조금 이거 손절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을 텐데 한 1년간 이렇게 기다가 지금 그 1년 동안의 그 손실들을 오늘의 가격이 19,850원이면 지금 이 정도 부근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정도 부근인데 이 앞전에 여기에 계속 물려있던 이 중간 지점에 물려있던 분들이 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 현재 자리를 보면 이 앞에 물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수익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조금 투자 심리가 많이 개선이 됐을 거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괜찮아 보이거든요. 지금 이 중에서 가장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종목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NX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바로 따라붙을 수 있는 자리긴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변동성이 되게 큰 종목이라 조금 이제 계좌가 마이너스 들어갔다 플러스 들어갔다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익숙하신 분들이고 또 이제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이 앞전에 리바트랑 이런 종목이 움직였을 때 NX는 별로 안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후반부에 와서 이제 먼저 치고 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일단은 그 테마주들 중에서는 지금 대장으로 제일 먼저 올라가는 어떤 신호를 주는 그런 종목이니까 다른 한샘이라든지 현대리바트라든지 그런 종목을 이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이 NX라는 종목을 좀 보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간사 전문가가 건자재 관련해서는 삼목에스폼과 금강공업을 눈여겨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런 건설주들, 건설업체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그 대선을 좀 남겨두고 있는 상태에서 건설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뭐 주택 공급이라든지 그리고 서울시 그 주택 어떤 정책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을 때 좀 규제를 조금 해갖고 그 뭐 대못을 박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대못을 박아서 뭐 그런 어떤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좀 힘들게 만들었었는데 그게 시장이 바뀌면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런 어떤 것들을 다 좀 철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건설주들의 흐름이 조금 괜찮은데 그런 건설주들 흐름 중에서도 제일 좀 눈에 띄는 게 여러 가지의 어떤 재료들이 복합적으로 네. 있어서 좀 눈에 띄는 게 대우건설이에요. 대우건설. 대우건설 매각 네. 한다는 기대감도 있잖아요. 예,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이 대우건설이 예전에 그 원전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시공했던 또 그런 그 경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원전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을 때 이제 대우건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유가가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란이 또 이제 그런 어떤 제재 이란이 어떤 핵 협상을 한다라고 하고 또 이란이 어떤 제재가 풀리면 또 이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동안에 못했던 여러 가지의 어떤 정비들을 좀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중동 건설 이런 부분들 그것도 이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만약 경제가 좋아서 유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플랜트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주택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건설주들이 좀 움직이는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대우건설이 이제 그 신고가 윗꼬리 패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래량 터지면서 물론 기관들이 조금 매도를 하는 어떤 모습이 오늘 나오긴 했는데요. 조정이 나오면 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신고가 윗꼬리 패턴을 맞고 그대로 죽어버리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이게 여기서 만약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슈팅이 나와갖고 그리고 위에서 죽는 거지 이렇게 그냥 신고가 윗꼬리 패턴 나오고 나서 여기서 바로 그냥 밑으로 다이빙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옆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서 좀 시간 조정을 갖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건설주들 중에서는 이런 중소형 건설주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 흐름이 괜찮고요. 일단 대우건설 눈에 띄고 마찬가지로 뭐 삼성 엔지니어링도 좀 약간 눈에 띄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 나락으로 갔었죠. 많이 나락으로 갔던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이 사실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던 종목이었죠. 과거에는. 네, 과거에 뭐 이 정도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2008년도에 10,000원대까지 내려왔다가 여기서 바로 10배 가는 이런 뭐 황제주가 됐었는데 17만 5천 원까지. 이때 이거를 계속 지켜보면서 아, 이 종목 사서 그냥 가만히 갖고 있을 거 이런 생각을 누구나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이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삼성중공업하고 같이 나락으로 갔어요. 삼성중공업 같이. 그래서 그 두 회사를 합병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죠. 실패해서 굉장히 흐름이 안 좋게 가다가 코로나로 완전 밑으로 그냥 안녕했죠. 거의 뭐 망하려고 하는 이런 삼성그룹주 안에서 삼성이라서 괜찮겠지라고 했던 사람들한테 배신감을 줬던 예,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이 정도까지 지금 만회를 하고 나서 이 코로나 이전 시점까지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지금 살짝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회사 또한 이제 플랜트 쪽에 좀 약간 특화되어 있는 그런 이제 건설 회사죠.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하고 그런 어떤 두산 그 대우건설이라는 회사가 좀 눈에 띄고 그리고 금호건설, 예, 금호건설도 금호산업이었다가 지금 바뀌었죠. 이게 지금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수급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으로 앞전에 이렇게 크게 상승을 주고 나서 좀 이제 금호산업이 아시아나항공을 좀 매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한항공에 잘 넘겨주면서 자금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 모습이 이렇게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 금호산업 같은 경우는 윗꼬리도 안 맞았어요. 뭐 종가 최고가로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상승 여력이 좀 더 남았다라는 걸 기술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간에 조금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지만 어쨌든 12,300원 지금 12,100원이잖아요. 12,300원을 돌파하면은 돌파 매매 뭐 이런 것 다 책에 나오는 거 따라가시면 돌파 매매 나온 다음에 바로 제가 조정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12,100원에서 여기서 한 번 더 떠갖고 12,300원을 크게 상승하는 데서 따라붙어 돌파해서 크게 힘이 있어서 올라간다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간다 하면 윗꼬리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보면은 뭐 바로 이 정도 부근에서 붙어서 윗꼬리 맞을 거 생각하고 비중 조절해서 조정받으면 좀 추가로 잡는다 이런 전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한라라는 회사죠. 한라 뭐 그 정몽원 대표 그러니까 정몽원 회장이 대표로 있는 현대의 그런 어떤 뭐 이렇게 범현대가죠. 범현대가 뭐 대명 리조트 이런 것들이 이제 만도 이런 회사가 지금 한라의 회사고요. 이 회사도 차츰차츰 상승하면서 이렇게 큰 상승을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차츰차츰 좀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이 회사들이 계룡건설 뭐 중소형 건설주 하면 예전부터
계룡건설 대전 지역에 있는 건설회사인데 약간 중소형 건설주가 움직일 때 좀 약간 그 대장으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계룡건설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먼저 횡보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박스권, 좁은 박스권, 약간 코스피 차트랑 비슷하죠. 코스피 차트랑. 예, 코스피 차트처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데 조금 앞전에도 상승 주고 눌리고 상승 주고 눌리고 지금 또 상승인데 이번에는 가느냐 아니면 또 눌리느냐. 예, 이게 또 눌리느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저는 최선호주는 이제 대우건설로 보고 있고요. 다른 종목들을 같이 움직이는지를 좀 같이 참고하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대우건설을 한다고 해도 대우건설만 보고 계시면 안 되고요. 다른 종목들을 좀 같이 봐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오늘 고점을 뚫고 또 이제 그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차근차근 지금 건설주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금리 인상 어떤 이슈를 앞두고 있으면 사실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인상되면 부동산을 산 사람들이 어떤 그런 어떤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래서 원래 금리 인상 피해주로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런 금리 인상을 앞두고도 지금 흐름이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게 오히려 이거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것들이 은행주가 금리 인상한다고 올라가는 부분들은 당연한데 건설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금리 인상이 되면 오히려 피해준데도 지금 흐름이 괜찮은 걸 보면 아직까지는 좀 이 건설주들 상승 여력이 좀 더 있어 보이고요. 일단 관심을 갖고 좀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회사들을 같이 보면서 대우건설을 위주로 한번 보고 현대건설이랑 같이 좀 차근차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현대건설 위주로 보시면 되고 약간 이제 그런 어떤 기술적인 매매를 좀 즐기시는 분들은 좀 대우건설 위주로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강수 전문가가 건설주들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건설사 중에서는 대우건설이 매각 흥행 기대감도 더해지면서 가장 유망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른 중소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나 금호건설, 한라, 계룡건설, 조정시 한번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이슈와 유망 종목까지도 세세하게 제시해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일반 채팅 검색창 말고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에 전문가 사칭방이 너무 많으니까요.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